그때까지 뭐 최대한 좀 지금 보면 맞았는데 다 봐야 돼.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 분명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앞에 문제를 풀 때 하나씩 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내가 과연 맞았는데 어떤 문제에서 괜히 무슨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는지 뭐가 했는지 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뭐 언제처럼 식만 빠르게 쓰도록 하지. 아이, 말도 안 해. 됐고. 다음. 이런 건 이제 항상 이제 개수만 좀 잘 신경 써서 봐. 뭐 다른 거 없나? 0분의 0꼴이니까 아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요 플러스 5를 마이너스 F1로 정상적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얘기고 별 문제 없이 F'1 구하라는 게 맞네. 항상 조심 잘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세타의 4분면 파악은 4분면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각편,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니까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지. 이러면 코사인 제곱 사인. 자, 이러면 코사인을 구해도 되지만 사인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여기에 바로 5분의 4 넣으면 되고, 사인 세타는 그럼 대신 저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뿔말을 원래는 붙여야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저거 4분면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겠네.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 딱딱딱 하면 끝. 됐나? 됐지? 그 다음 아래 거는 정적분 성질에서 구간, 안에는 다르지만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합체를 할 수가 있지. 그대로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를 먼저 해버리면 좋겠네. 그럼 3x 제곱 하면 저 날아가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해서 실수 없이 혹시라도 저걸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했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거는 뭐 내가 알려줬던 이 방법을 써도 되고 그냥 간단하니까 있는 거 빼기 잃는 거 해도 되고. 바로 아마 뒷장 10번인가? 거기에도 아마 비슷하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연속이 되라 그랬으니, 연속이 되는 타겟팅은 얘고, 조사하는 지점은 1이고, 원래는 극한식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극한식 없이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 형태인데, 연속 힌트는 원래 제대로 사용하면 극한식이 나와야 된다는 것 좀 제발 잊지 마십시오. 좀 이따 뒤에 10번에 있지? 그치? 그 다음, 요거도 순식간에, 이건 뭐 대놓고, 자, A 3번째 항 더하기 A 4번째 항 이렇게 고쳐주라는 얘기지. 그 다음, 저 뒤에 거는 A 5번째 항 더하기, 만약에 조금 헷갈리면 S6이 뭐지? 1번부터 6번까지 합, 1번부터 4번까지 합, 이렇게 좀 써가면서 빼서 실수 없게 하도록 해.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고, 등 비수열 확인하고, 3번째 항이 12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서 답을 내도 물론 되고, 그런데 이런 거 해도 되지. 언제나처럼 지금 보면 3번째 항은 12야. 그러면 이런 거를 굳이 첫째 항이 아니라 3번째 항 기준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지. 등 비수열이니까 대신 4번째 항은 그럼 3번째 항에서 R만큼 곱해준 거, 얘는 3번째 항에서 R 제곱, 6번째 항은 3번째 항에서 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바로 세제곱 여기에다가 12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지. 그치? 따라서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네. 여기는 그럼 12R 제곱 플러스 12R 세제곱, 12는 어차피 여기 빼내가지고 다 묶어서 날려버릴 수가 있겠네. 이러면 여기는 R 제곱 더하기 R 세제곱. 자, 이러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막 해가지고 조립제법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다 보면 뭐가 막 지워지거든. 자, 공비가 양수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겠지. 얘가 0이 될 리 없어. 날라가. R 제곱이 4야. 공비 양수라며. 2. 됐지? 이걸 다 첫째 항과 공차로 바꿔가지고 다 전개해서 심지어 3차 방정식으로 조립제법까지 하고 앉아있었으면 시간 좀 많이 버린 거야. 됐나?
됐지? 됐지? 그럼 뭐 나왔으니 이젠 뭐 정상적으로 요거 가지고 첫째 항 구하고 일반항 찾고 S3 구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냥 나래도 자 3개밖에 안 되잖아. 그냥 해도 되겠다. 세 번째 항이 12니까 공비가 2면 두 번째 항은 그 직접 나누기 2를 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냥 직접 찾아가지고 더해도 되겠네. 맞지? 자, 극소값 철창각이 딱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미분해서 한번 극값 조사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되지. 따라서 바로 fx 그려 그냥.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이렇게 철창도 칠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17이다. 추천 안 쳐도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17이래. 다시 말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네. 됐나? 이건 뭐 그냥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거거든. 실은 여기에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 그거 기억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마이너스 1부터 3. 여기 면적이 내가 뭐 알려준 거 있었지.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의 최고치 개수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제곱해보면 요게 몇이야? 2분의 1에 4에 2분의 1이니까 4, 16, 32잖아? 이 32가 뭐냐면 여기 간격이었지. 이렇게 해서 멋있게 딱 되냐? 15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기억나 저거? 원본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는 도함수에서의 면적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그때 한번 또 정확하게 다 써가지고 보여주기도 했고 그냥 위아래로 쫙 써가지고 됐어? 됐지.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으면 좋지.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13, 14, 15, 20, 21, 22, 28, 29, 30번을 다 그냥 없는 문제 취급하고 다 푸니까 시험이 끝나고 있으면 지금 이건 지금 시간 확보가 필요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뭐 몇 개 더 해서 맞추지. 아니 그거 풀고 시간이 끝난다고 분명 지금 어딘가 시간 로스가 나고 있는 거야. 개념 날라가가지고 개념이 날라가진 않았겠지. 기술이 날라갔겠지 뭐. 그래서 확인 좀 잘 해봐. 8번도 한번 보자. 8번도 왠지 좀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해보자. 뭐 그림은 그려줘야지. 자,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자, 그 다음 얘랑 S축이랑 두 직선 0, 1 뭐 1 역지은 그려주자. 여기지 여기 넓이를 1,f1이라 그랬거든. 1,f1 장난해? 1,f1인데 f1 그냥 구하자가 알려준 거지. 여기 지난 직선이 여기를 반땡한다. 기울기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바로 가무지. 원점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기울기가 정확히 이거든.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따라서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상 이렇게 X축 쪽으로 뚫겠네 생각해도 괜찮고. 이랬을 때 이제 여기랑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전략은 뭐 하면 돼? 여기 전체 면적을 구해서 여기 삼각형의 2배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맞아? 즉 어쨌든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주면 좋지. 그럼 우리가 여기 요 직선에 x절편만 좀 찾아주면 되거든. 그럼 직선식을 좀 세워줘야 되겠네. 기울기가 m이라 그랬어. 1,2 지나간다 그랬어.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 공식을 이용하든 바로 찾든 이렇게 딱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mx-m 플러스 2 x절편 찾아야 되니까 y에 0 집어넣어서 x에 대하여 잘 정리해보면 몇이야? m-2에 m분의 m-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좌표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 부호 확인해. 지금은 이쪽이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값 맞지? 그치? 따라서 자, 요 삼각형 넓이 식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겠네.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요거니까 둘이 빼주면 되지. 1 빼기 요거.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쪼개주면 참 이쁘겠네. 그러니까 m분의 2가 저 삼각형의 밑변의 가로의 길이겠네. 따라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2지 여기 이 길이 2 해주시면 m분의 2라고 나오고요. 따라서
여기 전체 넓이. 이건 당연히 종족분 계산을 해야지. 여기 전체 넓이를 식으로 딱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서 풀었으면 됐겠네. 0부터 1까지 그냥 x제곱 플러스 1 dx가 삼각형 넓이의 2배다. n분의 4다 하고 요거 한번 딱 계산했으면 0, 1이니까 몇이야? 3분의 4네. 가 n분의 4다. n 값은 3. 됐나? 물론 얘는 요거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당연히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쫙 생각해 보면 좋아. 우리 공식 이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되게 단순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칭성에 의하여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지. 됐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우리가 지금 이 참수랑 직선으로 어디를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여기 넓이를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 맞아? 그럼 이제 얘는 어떤 방법도 가능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공식으로 여기를 빨리 구해서 빼가지고 나누기 2하면 나오지. 맞아? 직사각형에서 저 공식 넓이를 빼서 나누기 2하면 우리 공식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됐지? 뭐 다행인 게 얘는 뭐 얘 자체도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공식 쓰나 시간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고. 아무튼 뭐 저런 시선도 가지고 있어라. 그다음 9번 같은 것도 계산 꼬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씩 딱 세워가지고 계산 안 틀리게 한 번에 계산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딱 해야지. 자, 일단 이거부터 하자. 3대 외분점이니까 자 순서대로 A, B 그대로 이쁘게 있으니까 밑에다가 3대 1 외분점 공식 쓰는 거 합시다. 외분점은 3 빼기 1로 시작하지. 이모티콘 하나 딱 그려놓고 3 빼기 1 이렇게니까 야 요거 미리 계산하자. 저 뭐야? 로그 2에 2 곱하기 루트 2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이 될 것이고 참 튀어나가면 2분의 3이네. 요거 그냥 2분의 3 됐다. 그러면 요거 하면 2분의 9 빼기 요거 하면 4. 자, x좌표 됐고 또 계산되는 거 있냐? 요거 어떡할까? 일단 더 보자. 요거 이렇게 곱하면 3 로그 3에 2분의 3 빼기 이렇게 하면 로그 3의 A 됐네. 얘가 여기 위에 있다 넣어주세요.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Y좌표에다 이거 넣으면 되죠. 자, 슬슬 계산 좀 해볼까? 야, 여기 좀 빨리 하자. 몇이야? 2. 뭐야? 2분의 8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거 4분의 1이네. 됐고. 그럼 아마 여기다 4분의 1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Y좌표는 몇이라는 소리야? 1. 즉, 요거 1이다라고 바로 그냥씩 세워버리면 되겠네? 자, 그럼 분모 날려서 옆으로 넘겨주면 는 2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요거는 어떡할까? 그냥 요거 한 번에 다 쑤셔 넣지 뭐. 3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면 8분의 27 맞냐? 거기에 빼기 A니까 8A분의 27 요래주면 되겠네. 자, 그럼 로그는 1로 이렇게 슉싹 넘겨주면, 딱 넘겨주면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될 것이고 여기는 9. 따라서 샥 자리 교체해주면 8A는 3, A 값은 8분의 3. 됐지? 항상 평소에도 계속 강조하던 거 요거 G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랬고, 그 다음 GX가 1에서 연속, 즉 GX가 1에서 연속이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거 X 빼기 1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알지? 0인지 아닌지 항상 조심해서 나눠줘야 되지. X가 1이 아니어야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 X가 1이면 알 수 없음. 아마 이게 G1 값이겠지. 그치? 됐어? X가 1일 땐 몇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1에서 연속이라는 힌트를 준 거잖아. 따라서 연속이라는 힌트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극한식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1에서 좌극한, 우극한 요 위에 거에 들어있겠지. 함수값이 요 놈이고. 요렇게 극한식 힌트를 하나 준 거네. 됐냐?
그리고 G3은 0이다라는 힌트도 그냥 미리 써놓을까? G3이라고 해놨지만 뭐 이건 뭐 3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즉 요 힌트도 써주면 3 들어 2분의지. 2분의 절대값 F3이 0이다. 자, 그럼 0이기 때문에 실은 절대값이고 뭐고 F3이 0이라고 보면 되지. 그치? 야, 그치? 절대값은 뭐 0은 상관없지. 그냥 F3이 0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일단 준비 작업. 그 다음. 그럼 이제 극한식이 나왔으니 또 해야 할 일 합시다. 0분의 0꼴. 분모가 1,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고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도 1일 때 0이어야 하지. 그지? 그래서 F1은 0이다도 일단 나와. 자, 그럼 fs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x절편 2개, 최고 참계수까지 알려줬어. 현재 여기까지가 확정이고. 에이, 하자. 집어넣어서 이제 극한 계산하면 되지 않아? 되냐?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2회 우리 수능 실전 모의고사 풀 때 8번 풀 때 어떤 기술을 알려준 적,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게 있어. 절대값이 붙은 상황에서 저렇게 극한이던 뭐 그때는 아마 미분 가능성이었을 거야. 하여간 절대값이 붙은 상태로 막 앞에만 뿔마 바뀌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값이 존재한다, 같아진다 했던 거 있어.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실은 여기에서 이미 A가 몇인지 알아. 1러서 분모 0이야. 위엔 절대값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지금 요 인수가 있잖아. 맞아? 그럼 그 상태로 이거 좌극한, 우극한 하면 요게 절대값에서 한 번은 플러스로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맞아? 그런데 값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 제곱일 거야. 이런 게 또 시간 절약이지. 실은 이렇게 했으면 문제는 끝났거든. 되냐? 따라서 F4의 값은 9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9. 기억나, 이거? 그냥 그 상황을 내가 그냥 써줄게요. 자네들 얼마나 잘 복습들 하나 확인 좀 해보자. 나 말했지? 그냥 시험 보고 내 풀이 잘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했어. 오케이 끝 하고 집에 가서 2번 다시 안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간다 그랬어.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지. 8번 문제인데 여기 그대로 쓸게. 원리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 저거 A 값이 이거였어. 그렇게 단어 테스트가 아니야. 저거 그런 원리에 의해서 A가 몇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지. 딱 이 문구였거든. 딱 이 문구였거든. 얘도 절대값 때문에 이제 미분해서 막 조사할 때 쟤랑 아주, 그러니까 지금 뭐 얘는 극한이고 이건 미분 가능성이잖아.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해줬잖아. 절대값 붙은 상황에서 이게 계산 과정을 보면 한 번은 플러스로 바뀌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야. 맞아? 이거 A 몇이야? 얘가 저 절대값 붙은 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지. 따라서 0에서 미분 불가능,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요 놈이 맞아? 근데 문제에서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차후 저 x 플러스 a를 이용해서 미분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마 이거 미분해서, 그러니까 범위 나눠야겠지. 이대로 미분 못해. 절대값은 항상 미분하려면 먼저 뺏겨야 돼. 그래서 범위 나눌 때 얘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서 한쪽은 플러스가 붙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미분이 돼가지고 똑같은 걸 집어넣을 건데 앞에만 다르고 뒤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지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때 막 보여주면서 한번 봐봐. 그때 했던 강의가 있었어. 그대로 내 원리도 다 보여줬지. 그래서 A 값은 2다라고 빠르게 나오고 얘도 아주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자네들은 당연히 이게 원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며 복습을 안 했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그걸 모른다 치면 그냥 이렇게 놓고 이제 극한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극한 계산 들어갈 때 절대값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대로 절대값은 뺏기기 좀 거시기 하니까 이건 이제 절대값 기본 성질로 요 성질 좀 이용해 주는 거지. 절대값은 곱하기에 한해서는 저렇게 자유롭게 찢을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뒤쪽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좀 시켜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을 뺏기지 못하지만 얘는 뺏길 수 있어. 단 이제 알다시피 이미 단 쓸게. 1의 좌극한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이걸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칙적인 상황들을 다 대처하려면 그냥 순수하게 원리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1을 넣을 거지. 1 넣었을 때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생기겠지. 똑같이 생기는데 앞에 여기만 다르잖아. 근데 같아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0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0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가 1을 넣었을 때 요 놈 때문에 다시 빵 하고 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1이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됐어? 됐지? 바로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조금 만약에 내가 바로는 내가 이걸 못 찾았어. 근데 아씨 극한 계산 해야 되네 하고 이렇게 모양 만들었다가 잠깐만 이거 그거네? 부호만 달라지고 뒤에 뭐 다른 변수 없고 하면서 로딩을 해야지. 됐냐? 따라서 fx는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시면 이제 40원은 끝입니다. 11번도 해보도록 하자. 뭐 모든 문제를 다 복습하는 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자네들 할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최소한 내가 못 풀었거나 틀렸거나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던 문제들은 좀 다시 복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좀 현재 수준에서 너무 좀 무리다 싶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그런 건 빼고서라도 내가 풀어준 것들 중에 그런 거라도 좀 복구를 해야 계속 자네들의 수학적인 다양한 상황에 던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기술들이 늘어나고 레벨업이 될 거 아니야? 말했잖아. 수능이든 무슨 시험이든 각자 준비하시는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반드시 99%의 확률로 너네들이 생판 처음 보는 문제 풀게 돼 있다고. 배운 것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배운 게 나오지. 근데 이제 맨날 보던 문제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배운 게 나오는데 말을 잘못했네. 하여간 자, 요거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등식이 는 있으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조립 해봐야지.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얘가 0이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했을 거고. 이렇게 똑같구나. 그 다음 그럼 얘가 0이다라고 하면서 넘겨주면 6번째 A6과 B7이 똑같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 가능해? 그냥 요 두 식을 가지고 조금 봐봐.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이면 항상 기억해. 등차 수열 그 소속 애들끼리 빼버리면 공차가 튀어나와. 1D든 2D든 그지? 따라서 자 잠시 요 놈의 공차를 D1이라고 나올 때 B의 공차를 D2라고 잠시 설정해보자. 따라서 이 식을 적당히 조작해서 AO를 여기로 넘기고 좌우도 완벽하게 일치하게 쓸게. A 5번째 항을 이쪽으로 넘기고 7번째 항을 여기로 가져오면 뭔가 약간 등차 수열에서 좀 의미 있게 써먹을 수 있는 항들의 뺄셈 관계가 나오고 그럼 이건 당연히 7번째 항과 5번째 항이니까 그 격차가 2칸일 거 아니야. 이 D2 얘는 D1이다. 이 둘의 관계식이 나오네. 뭐 이건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D1은 이 D2네. 여기다가 이 D2 집어넣고 한 문자로 통일. 그래도 되고 비례식처럼 써먹어도 되고 는 2대1인 거잖아. 항상 다시 한번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해서 혹시나 거꾸로 썼나 확인 빠르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자. 얘가 2대1이니까 2K, 1K라고 할게. 그러니까 요 놈의 공차를 2K라고 하고 요 놈을 K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어쨌든 한 문자로 표현이 된 거니까 따라서 요 정도면 여기에서 써먹을 거 다 갉아 먹었고 이제 여기에서 7번째 항이 27이다. B 7번째 항 24보다 작거나 같다 힌트도 써야 되며 모든 항이 자연수란 힌트도 항상 잘 놓치지 말고 보고 계시고 하나씩 할 일 해볼까? 이걸 또 말했잖아. 무조건 이걸 그래서 일단 고쳐야지.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4 A 더하기 뭐 4D가 지금 8K겠지. 뭐 그런 식으로 첫째 항으로 다 바꿔가지고 풀면 이제 좀 먼 길을 갈 수가 있고 언제나 수열, 그래프는 안 그래. 수열을 그래프를 그리진 않지만 항상 내가 지도처럼 수가 나열된 형태를 생각은 하라 그랬지. 그치? 수열도 그래프랑 마찬가지야. 함수 문제 같은 거 수험수투에서 그냥 주로 수투에서 문제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그냥 계산대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 수열도 마찬가지라고. 얘는 뭐 일단 좀 한번 지도라고 해야 돼. 약간 한번 보자. 하다가 만약에 정 그림으로 뭐가 안 나오거나 하면 그럼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얘는 좀 보자고.
7번째 항이 27이래. 저 관계가 있잖아. B7. 여기로 가면 되거든. 얘 앞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직전항, 좀 더 멀리. 그럼 이 앞에 항이 A 6번째 항인데. 그럼 당연히 굳이 이거를 6번째 항을 굳이 7번째 항이 첫째 항 더 A 더하기 6D니까 첫째 뭐 이렇게 가야 돼? 바로 가 그냥. 어떻게 가면 돼? 지금 얘는 공차가 2K잖아. AN의 공차는 2K잖아. 근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27에서 빼기 해주면 될 거야. 자, 이게 B의 7번째 항과 같다. B의 7번째 항이 27 마이너스 2K구나. 그럼 이게 2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 넘어가면 2분의 3이지.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K 또한 자연수일 거라는 거는 확신할 수 있지. 됐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K가 자연수니까, 1.5니까 이제 2, 3, 4 이건 알겠거든? 이제 그 다음 써야 될 힌트가 뭐가 있을까? 저 5번째 항이랑 같다? 뭐 그것도 가볼까? A5까지 갔어. 그럼 이 자식은 27.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2K 빼는 거잖아. 이게 근데 B5랑 같다. 됐냐?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 뭐가 안 나와. 왜냐면 그럼 이제 이거니까, 그럼 아까 7번째 항 이거니까 여기서 뭐가 있나 그랬더니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어. B 입장에서 뒤로 두 칸은 K만큼 2번 간 거라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지. 여긴 아니네. 그럼 이제 뭐 있지? 봐라. 이게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계속 뺄 셈이 발생해. 맞아? 첫째 항 가봐야지. 모든 항이 자연수려면 얘가 K가 그냥 무작정 봐봐. 2, 3, 4, 5 이런 건 알겠어. 무작정 커질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크면은 이거 지금 딱 생긴 거 보면은 첫째 항 음수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따라서 지금은 첫째 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봐. 뭐 아무 데서나 다시 여기서부터 해볼게. 7번째 항에서 첫째 항 가려면 뒤로 몇 칸 가야 돼? 6칸. 한 칸당 몇? 2K. 2K씩 6칸 가면 12K. 즉, 첫째 항은 27에서 요렇게, 27에서 요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얘가 그래도 최소 0보다는 크게 나와야 자연수가 가능해지겠지. 됐냐? 저기에서 K의 범위가 또 하나가 나오네. K가 그럼 넘겨서 정리해주면 12분의 27. 나왔다. 요 사이에 K값 하나밖에 없잖아. 2네. 요게 1.5. 얘가 2. 몇. 그 사이 아니야. 맞아?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줘야 돼?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K는 자연수고. K값은 2인가 보네. 뭐 구하는 거냐? A1, B1. 자, 그러면 이제 K가 2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바로 구해버립시다. K에 2 집어넣으면 이거 몇이야? 3이네. 첫째 항은 3. B 첫째 항은 다시 가자. A가 2인 거 아니까 이제 적당히 아까 5 찾았으니 여기까지 갈까? K에 2 집어넣으면 27 빼기 8이잖아. 몇이냐? 27 빼기 8은 19. 그럼 이제 여기에서 뒤로 첫째 항, B의 첫째 항은 19에서 뒤로 4칸 가야 되지. 한 칸당 K니까 뒤로 4K 가야 되겠네. 근데 K가 2이기 때문에 11이 B1 값이네. 됐나? 수열이라고 무작정 공식대로 일반항 찾고 A1 더하기 N-1D 이짓하라는 법 없어. 그래프 그리듯이. 그래서 잘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돼. 다운. 자, 12번. 또 나왔는데 또 못 푸나? 미리 말하면 얘도 또 깃발 꽂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깃발 꽂기라는 근의 분리라는 근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있긴 있는데 실근이 막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고 요짓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언제 제일 많이 발생했냐면 자네들 지수방정식이나 지수부등식 풀 때 많이 했어. 왜?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치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지수의 성질 때문에 얘가 자꾸 따라다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환해 놓고 지수를 치환해서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2차식 나왔을 때 근데 얘가 근이 반드시 0보다 크게 있어. 이러면서 이때도 깃발 많이 꽂았거든. 맞아? 그 다음 많이 꽂는 게 이미 벌써도 최근 모의고사 풀면서도 계속 봤지만 속도가 속도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어. 왜? 속도가 속도도 항상 저 시간 t라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0 이상으로 주어지거든. 자, 일단 출발선 확인. 동시에 원점을 출발. 네. 그 다음 출발한 후 두 점 PQ가 한 번만 만나라. 자, 만난다. 이거는 위치가 같다. 즉 위치로 내려가야지. 위치가 같은. 떨어진 거리 그러면서 막 절대값 치시고 이런 건 아니네. 그렇지? 구하는 건 마지막에 움직인 거리 구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속도 그래프 면적 구하는 거 있을 거고. 어쨌든 일단 지금은 위치가 필요하니 위치로 내려갑시다. 2분의 1 AT 제곱. 출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뒤에는 0. 아마 지난주인가 식도합소 문제가 출발점이 0이 아니었어. 기억나지? 그냥 무작정 0 하지 마. 지난주에는 아마 뭐 0초일 때 뭐 하나가 1, 뭐 하나가 5 막 이랬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를 주면 될 거고. PQ가 출발 후에 한 번만 만나라. 위치가 같아라. 얘네 둘이 같아라. 라고 일단 방정식은 세우겠지. 이렇게 되는 거 구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실근만 가져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라고? 0보다 클 때 근 하나.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 깃발 꽂기가 또 들어가는 거고. 자, 일단 요거, 적당히 양변에 2도 좀 곱해주고, 한 변으로 잘 넘겨서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쁘게 정리 좀 잘해주자. 우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자, 이 창 묶어주면 a 플러스 1t 제곱 플러스 2t는 0. 아직은 3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제 t가 하나가 묶이지. 저거 이렇게 쓱싹 지워도 되나?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나누기로 지우는 거잖아. 나누기로 지울 때는 뭘 조심해야 돼? 0을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은 배제해도 되지. 왜? 여기에 등호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출발한 후야. 0 이후. 0인 건 어차피 안 구할 거야. 따라서 지금은 t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구하려는 거기 때문에 나눠줘도 되지. 이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네. 또 2차 방정식의 실근. 얘가 여기에서 실근 하나 가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자, 두 가지 상황 있지? 뭐 있어? 자네들 맨날 잘 하는 거. 2차 방정식이 실근하는 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중근, 판별식이 0.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 근데 이것 또한 그냥 중근이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중근은 중근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판별식만 쓰고 땡이 아니라 끝까지 검토를 잘 해야 돼. 이런 중근 나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풀었더니 얘가 중근 가져서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 결국은 여기 t 0 안 쓸 거라. 여기만 남는 거라. 해가 없어. 그러니까 중근은 중근인데 양수인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나 어쨌든 할 일은 끝났는데 판별 양수인 중근일 때 특별하게 사용하는 판별식 그런 거 없어. 그냥 판별식은 한 개인데 이후에 좀 작업을 끝까지 잘 해줘야지. 자, 판별식 써줍시다.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전개하지 말고 16 넘겨서 뿔마로 뺏기면 참 편하지. 따라서 a 플러스 1은 뿔마 4다가 될 것이고, 따라서 a 값이 지금 현재 몇이야? 3 아니면 마이너스 5네. 그지? 즉 풀어보면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5 확인. 자, 둘 중에 뭐가 될까? 둘 다 될까? 둘 중 하나만 될까? 둘 다 안 될까를 이제 아까 말한 이걸로 확인해 줘야지. 어떻게요? 이거부터 넣어서 확인해 보면 되지. 이러면 이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 아니야? 얘네. 이러면 중근이 1인 거잖아. 양수 쪽인 거지. 얘가 되네.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아마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마이너스 5 들어가면 이렇게 되네. 맞아? 이러면 이건 t가 마이너스야. 아, 얘가 안 돼. a 값 3.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상황이 있어? 중근이 아니라 허근은 당연히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그림으로 표현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한 근이 그러니까 0이 딱 사이에 꼽혀 있으면 이러면 알파는 갖다 버릴 거기 때문에 0보다 클 때 출발 후에 한 번만 만나는 건 맞거든. 됐나? 이제는 할 때 되지 않았어? 원래 세 가지 해야 되지? 뭐랑 뭐? 이제 알지? 이제 알지? 판별식, 경계값, 축. 그런데 이렇게 근 사이에 가랑이 사이에 꼽힌 경우엔 얘만 해도 된다 그랬고. 그럼 지금은 뭐 해줘야 돼? 0일 때 그래프가 밑에 있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음수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맞아? 따라서 t에다 0을 넣었을 때 어디다가 0 넣어야 돼? 이거 누구 그린 거야? 얘 그린 거야. 얘. 여기에서 왜 얘가 아니라 요 좌변 그린 거야. 저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근데 2가 나와버리네. 0 넣으면 2지. 음수여야 되잖아.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 얘는 그래서 얘가 탈락. 근데 이 경우에 답이 있는 경우도 우리 많이 봤어. 그래서 딱 이 문제도 그래. 맞은 사람들. 깃발 꽂기는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판별식 한 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써가지고 3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왔을 텐데 대충 감으로 양수겠죠 뭐 이러고 이런 게 이제 다 나중에 틀릴 수 있는 거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리고 추가로 이거 특히 깃발이 0인 경우엔 깃발 꽂기 개념도 있었는데 이거 근에 부호 쓰는 방법도 있었지. 두 근이 부호가 다른 경우라고 해서 부호 판별법을 써도 된다고는 했어. 두 근이 부호가 다른 경우 해줘야 되는 일은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이 방법 써도 되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합은 이거는 실은 알 수 없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판별식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얘도 보면 이 개념으로 봐도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이 1이야. 두 근의 곱이 1이란 얘기는 부호가 다르지 않다는 소리, 다를 수가 없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쪽으로 갈라져도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 만약에 다 들어갈 메모리 없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실은 깃발 꽂기 하나로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깃발 꽂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다음에 나왔는데 또 틀려라. 또 틀리거나, 아직도 이게 깃발 꽂기인지 못 알아보거나, 이런 거 다. 일단, 뒤로 넘어갔어. 16, 17. 16, 17은 안 해도 되지. 앞에 남은 시간 봐서 이제 하나씩 좀 더 풀자잉. 16, 17은 안 해도 될 거고. 18, 야, 18도 안 해도 되지. 19번 한번 해봅시다. 아주 딱 겉보기 등급 어려워 보이는 문제. 물론 겉보기만 어려운 건 아니긴 해.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다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손도 못 대고 틀릴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는 문제를 지저분하고 애들 괜히 쫄아가지고 쫄티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쉬워. 주기만 약간 그지같이 잡아놓으면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일단 삼각함수가 아무리 주기도 여기 더럽게 나와있지. 심지어 자네들의 시선을 또 박힌 건 또 시선을 사로잡은 또 이거일 거야. 또 이건 뭐야 이건. 아씨 절대값 뺏겨야 되나? 할 일을 먼저 하나씩 하자. 그냥 해야 될 일. 야 절대값 붙어 있어. 만약에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되게 쉬운 1차 함수 뭐 이딴 거면 그냥 바로 그림 처리를 해도 되는데 저런 식으로 미지수도 좀 박혀있고 해가지고 좀 더 생각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 차근차근 침착하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새로 세팅해서 그 함수를 그냥 직접 그 함수에 대하여 절대값 안 붙은 경우에 함수를 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뭐 접어 올리던 말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라 그랬지. 맞지?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 가지고 쫄지 좀 말고 천천히 일단 절대값 내부에 있는 함수를 잡아버리라 그랬어. 되냐? 수투 때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수투 때 절대값 째로 미분 못하니까 안에 거만 함수를 저렇게 세팅해서 저거를 이제 뭐 미분해서 더함수 찾고 이랬지. 당연히 지금은 미분은 아니고. 되냐? 어쨌든 그 기술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 상하함수 나올 때마다 나는 야 아무리 더럽게 잡혀있어도 침착하게 이것 확인해라 그랬어. 뭐야?
주기 그냥 천천히 찾아봐. 저 주기 몇이야? 사인이니까 사인의 기본 주기가 2파이. 여기에다가 x의 계수 집어넣는 거지. x 계수가 a파이네? 집어넣으면 주기가 a분의 2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주기만 찾아봤어도 어느 정도 저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주기가 a분의 2다? 그럼 계속 지금 이거 어떡하지? 요 자식. 쟤는 절대값 빠르게 풀어보면 쟤는 요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맨날 간간히 보이는 패턴이잖아. 주기가 더럽게 잡혀있고 구간도 지저분하게 잡혀있어도 굴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주기를 직접 조사해보고 잘 보면 그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아니면 한 바퀴 반 이렇게 처리될 거라고. 요거 한 바퀴잖아. 맞아? 주기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구간이 이렇게 잡혔으면 결국 요 안은 한 바퀴의 영역이지. 맞아? 그래서 한 바퀴잖아. 대신 이제 사인 그래프에 요쪽 한 바퀴는 아니지. 여기 이렇게 원점 사이에 껴있는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한 바퀴겠지. A의 부호에 따라 이렇게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막아줬으니까 3점짜리지. A는 양수야. 고정해줬네. 됐냐? 그래서 즉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런 걸로 얼마든지 쫄보들을 다 쳐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걸러지지 말고 주기 천천히 확인하고 어쨌든 저 주어진 구간에서 한 바퀴 그림을 나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좀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서 마냥 쉽다, 마냥 겉보기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맞아.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이 정도까지 왔어야지. 그냥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 상태로 이제 요 B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지? B의 부호까지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B의 부호는 우리가 이제 직접 찾아야 되겠네. 됐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가부터. 별거 아닌 거 알았어. 사인 함수 그래프 그 중간에서 한 바퀴 도는 거길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가는 자비롭다. fx가 0 그랬단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긴데, 저건 절대값 무시해도 되지. 0은 0이니까, 그냥. 그지? 따라서 fx는 0이다는 지금 우리가 절대값 뺏겨놓은 gx가 0이 되는 이걸로 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됐나? 그럼 이제 gx 그림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해봐야 개형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렇게야. 그 상태로 B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야. 뭐 이제 케이스 나눠야지. 하나씩 해보자. B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얘가 중앙선이 위로 떠오르겠지. 됐냐? 그럼 아마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다라는 거. 물론 더 올라가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안 만나면 안 돼. 왜냐면 가에서 X축과 만나는 값 합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나긴 만날 거야. 근데 B가 양수면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저기 음수 쪽에서 만나잖아. 근데 합이 2분의 1이랬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결과는 3점짜리답게 B의 케이스가 이걸 나눠야 되긴 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끝나. B 양수 안 돼. 음수여야 돼. 내려가야 돼. 따라서 B의 부호까지 확정났어. 뭐 적당히 B 여기쯤이라 하려잉?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뭐 이런 식이겠구나. 확인했어. 됐나? 그리고 가에 의해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둘의 합이 2분의 1이라 준 거니까 당연히 삼각함수에서 많이 쓰는 여기 중점 이용하면 되겠네. 그지? 됐냐? 나누기 2 한 번 더 해주면 저 가운데가 4분의 1이구나. 맞냐? 여기가 4분의 1이다 확인할 수 있겠네. 이러면 딱 가조건 만족이지. 맞아? 아니면 한 가지 더 있긴 하지. 뭐 이런 것도 아예 배제는 하면 안 돼. 일단 조그맣게 그릴게. 요것도 가능하지. 그냥 딱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냥 딱 한번 접하는. 그래도 어쨌든 합은 2분의 1이니까. 아예 배제, 아마 답이 아니겠지만, 뭐든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직관적으로 한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거를 아예 배제는 하면 안 된다잉? 이거도 될 수도 있어. 그치? 이것도 생각은 해줘야 돼. 됐어잉?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내려가면 얘는 탈락이야. 자, 둘 중 하나인 거 알았지?
나로 내려가자. 그럼 이제는 접어야 돼. 아까는 이게 어차피 0 되는 거 찾는 거라 그냥 안 접은 걸로 생각해도 됐는데 이제는 5분의 2라는 수치가 적혀 있기 때문에 fx를 접어야 돼. 그런데 이 자식은 야 이거 접으면 어떻게 돼? 얘 접으면 이렇게 되지. 됐냐? 야 짝대기 들고 5분의 2 가지고 여기서 니들 막 왔다 갔다 해봐. 4분의 3 나와야 돼. 총합이. 돼? 되는 경우 있어? 응?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야! 아, 여길 리가 없지. 5분의 2잖아. 5분의 2인데, 자, 만약에 여기야! 이럼 두근은 여기랑 여기야. 가운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1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딱 중앙선에 딱 걸치면. 이러면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 더하면 0이라서 여긴 0이고, 이러면 이제 세 개의 합은 0 돼버리고, 위로 올라가면 저기 음수 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양수가 안 나오고 탈락. 얘만 남았어. 됐냐? 그래서 얘가 접히면 이제 여기서 다양한 대형이 나올 수가 있지. 이걸 이제 케이스 나눠서 자네들이 열심히 그림 추론만 잘 해주면 되겠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일단 지금 그린 김에 그린 대로 접어 올린다면 아마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아마 케이스는 이제 여길 거야. 여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나눠서 해야지, 그지? 일단, 이런 건 이제 뭐, 현장에서의 본인의 감각과 약간의 운, 마침 그린 그림이 답에 해당하는 케이스면 좋은 거고, 뭐, 실은 감각이 좀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자, 요거 해보자. 5분의 2가 만약에 여기야. 돼, 안 돼? 다 더하면 몇이야? 이러면 그 4개 나오지. 근데 요렇게 한 커플의 합이 가운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더한 건 2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 2분의 1인 세트가 두 세트가 있는 거라 총합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 1이 되겠네. 안 돼. 여기 생각할 필요도 없지. 여기는 저기 음수 쪽이라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라 안 돼. 딱 벌써 가면 뭐지? 여기야 여기. 딱 여기네. 여기 딱 되네 여기. 여기가 정확하게 5분의 2가 되면 한근은 정확히 4분의 1이고 자, 너 꺼져봐. 여기랑 여기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가 알파랑 베타면 둘의 합은 가운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다른 한근 하나 자체가 4분의 1이 되니까 모든 근의 총합이 이렇게 돼서 4분의 3 되는 겁니다. 딱 이 그림이 맞지. 됐나? 그리고 한 번씩 해봐. 당연히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 경우 생각할 수 있어. 짝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 안 나와. 이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봐. 안 나와. 됐어잉? 됐지? 따라서 그림으로 답을 다 찾았으면 그럼 끝이 아니지. 식으로 잘 옮겨 먹어야지. 자, 하나씩 구해보자. 실은 아까 처음부터 찾을 수 있었는데, 실은 여기가 4분의 1로 확정난 순간 A 나오지. 여기가 4분의 1이면 여긴 몇이어야 돼? 2분의 1. 맞아? 여기 가운데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주기 끝자락은 2분의 1이었겠지? 여기에서 A 값은 2가 일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찾은 힌트가 5분의 2의 위치가 정확히 여기인 걸 알았어. 4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2다. 4분의 1, 5분의 1을 지남이라고 갖다 대입하면 되겠는데 어디다 대입할까? 하면 또 내가 평소에 강조하던 거 잘 지켜야지. 야, 요 부분이잖아. 요 하얀 부분은 저거 절대값 접힌 부분이야? 안 접힌 부분이야? 안 접힌 부분이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그렸던 그 부분이잖아. 즉 그대로 여기 gx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저기 gx에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값은 아니까 sin 2파이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B를 계산한 결과가 5분의 2다. 여기에서 요 값이 몇이야? 이거 1이잖아. 이거 sin 2분의 파이면 1이지. 딱 넘어가 주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B 값이 되겠네. 됐나? 됐지? 어쨌든 뭐 약간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처음에 이런 모양의 뭐 이런 거 보고 겁먹어. 이건 내가 못 풀 문제인가 보다 하고 넘어왔으면 그냥 그래프 쪽은
삼각 가뜩이나 버리는 문제도 많은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도 버리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된다. 됐지? 일단 뭐 받아 쓸 거 잘 받아 쓰자. A, B가 4, 여기 4. 그 다음 B, C가 2루트 3C. 그 다음 C, D가 8. 그 다음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지. 이런 걸 줬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삼각함수 값을 줬어. 미적분이 아니야. 뭐 덧셈 정리쓰라는 소리겠냐? 아니겠지. 분명 문제 어딘가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가 될 것이며, 따라서 야, 뭐래도 이제 좀 많이 봤잖아. 원주각으로 지금 저기 알파랑 똑같은 각, 여기 뭐 베타랑 똑같은 각, 이런 건 잘 찾았어? 보여? 예를 들어 여기 알파 같은 경우가 A랑 B랑 이 두 점에서 발사돼서 이렇게 탕탕 만들어진 각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으로 이렇게 땅땅한 여기 알파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D에서 이렇게 발사, 여기에서 들어온 요렇게 잠깐 어디야? 여기지. AD 여기에서 이렇게 탁탁 들어간 각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서 발사되고 들어온 여기 베타.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거 여기 삼각형에서 외곽의 성질로 요쪽이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확인되네. 지금 여기 써야 되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여기 수트인데 뭐 덧셈 정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이걸 쓸 수도 없고, 그지? 그러면서 자네들의 시선은 여기 박혀야지. 즉 요 삼각형에서 무슨 지거리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됐냐? 두 번째, 아까 누가 막 그러더만 닮은 삼각형 딱 밟히지. 원주각으로 딱딱 쓰고 나면 닮은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닮은 조건 중에 가장 쉽고 제일 단순하다는 AA 닮음. 각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 요거랑 요거. 맞아? 따라서 일단 이렇게 두 삼각형의 닮은 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닮은 비 할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게 대응변 잘 봐야 돼. 대응변. 자, 일단 그래. 아까 아저씨가 말한 게 이거구나. 4대 8, 즉 1대2라는 건 알고 있는 거네. 맞아?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만약에 잡는다. 그럼 2A는 어디야? 그러니까 각을 봐야지. 알파와 여기 없는 각. 그럼 여기 알파와 없는 각. 여기가 2A. 대응변 잘 봐야지. 그치? 그 다음 그럼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이 B구나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B 값이 나오게 됐냐? 왜? 아까 우리가 계속 주목하던 요 아래쪽 삼각형의 세변 세팅 및 각 세팅이 끝났거든. 코사인 법칙을 갈겨주면 따로 올려줄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갈겨주면 B값 구할 수 있네. 자, 요거 기준으로 쓰면 되죠. 제곱하면 4, 120. 120은 B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2B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이제 요걸 문제에서 주어진 걸 쓰라는 거지. 따라서 잘 전개 정리해주면 B 값이 나오겠지. 되냐? B 값 계산 생략 해주시면 3루트이 나올 거다. 됐냐? 됐지? 그러면서 또 슬쩍슬쩍 봐야 되는 게, 그래서 목표가 뭐지? A2의 길이 구해라. 여기 구하래. 즉 저기 우리가 지금 문자 세팅해 놓은 저 소문자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맞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자네들의 시선은 이 삼각형으로 들어와야지. 좀 더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여기가 4. 여기가 B였는데 찾았지. 3루트 2. 그 다음 여기가 우리의 목표물 A. 각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파와 베타는 각을 쓸 수가 없어. 몰라.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아. 그러니까 지금 어딜 써야 돼? 여길 써야지. 왜? 요 각은 다음과 같이 180 빼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삼각비만 알기 때문에 저 각을 집요하게 붙들고 가야지. 그치? 되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비껴치기 쓰면 되겠지만요. 각은 여기가 잡혀 있고, 그럼 메인 변은 여기가 될 건데, 구하는 건 옆쪽에 있는 비껴치기를 하셔야 될 거고, 비껴치기 할 때마다 주의사항, 비껴치기 하면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미지수를 옆에 변에다 두고 비껴치기를 해버리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맞아? 그럼 그랬을 때마다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 그게 식이 더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도 해야 되는 작업이 많아서 막 인수분해도 안 돼. 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니면 막 근의 공식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 더 있는 그런 상황이면 비껴치기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 봐봐. 다 왔어. 얘만 구하면 답이야. 그럼 여기 비껴쳐가지고 나온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의 공식까지 갈길만 하지. 그럼 답이니까. 그지? 그런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 요거만 좀 잘 구해주자. 잠시 자네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얘를 잠깐만 세타라고 넣으면 문제에서 저기 코사인 세타 값을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준 거야. 우리가 코사인 법칙 쓰려면 이거의 코사인 값이 필요하지. 이거의 코사인, 여기에 코사인 값이 필요하지. 즉 우리가 필요한 건 코사인 이거를 구해야 되고, 각변환 뭐야? 파이 빼기 딱 요거니까 2, 4분면이야. x축과의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인 건 변함이 없으나 부호가 바뀌겠네. 따라서 얘 계산값은 여기에서 부호를 또 바꿔요. 12분의 5. 요걸 이제 코사인 값으로 잘 사용하면 되겠네. 됐나? 자, 그럼 코사인 법칙 갈겨줍시다. 요거 기준으로 저거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몇이야? 3, 3, 9, 2, 18 마이너스 2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a 곱하기 그냥 바로 쓸게. 여기에 코사인 값 구했잖아. 그냥 바로 쓰자. 12분의 5 됐나? 얘를 잘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뭐 요따구로 식이 나올 거고 2a 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a 플러스 4는 0.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 인수분해 보이면 좋고 루트가 있잖아. 근데 이런 정도 루트 끼고 인수분해 하는 것도 이제 나름 좀 숙달됐으면 좋겠네. 인수분해 보여? 아니면 그냥 오셔도 돼. 도저히 안 보이거나 막 안 보인다 헷갈려. 그냥 차라리 근의 공식을 정직하게 박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답이니까. 말고 인수분해 안 되냐? 되는 거 보여? 자, 루트 2가 있잖아. 어떻게든 루트, 그러니까 4가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인데 여기에서 자네들이 루트 2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쪼갠다던가 해서 갖다 잘 붙여보면 이렇게인가? 그지? 이러면 곱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5 루트 2 딱 되네. 2를 그냥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미리 쪼개놓고 4, 1 이것도 괜찮지. 어쨌든 A값 구하면 유리화하면 결과는 똑같으니까. 됐나? 됐지?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이제 실전에서 자 그래서 왔어. 이러면 이제 A값이 뭐 바로 써도 되지. 2분의 루트 2거나 또는 2 루트 2가 나오는데 다행인 게 문제가 자비롭게도 얘가 보기에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는 오케이 개꿀 그러면서 5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연습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는 검산할 때도 그렇고. 물론 지금 검산 시간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니네들 얘 왜 안 될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해. 저거랑 얘랑 뭔 상관인데. 이런 기술 조건들 하나하나가 결국 다른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 개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맞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쟤 왜 안 될까? 여기가 2루트 2라는 얘기는 요 삼각형이지. 요 삼각형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딱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4야. 여기가 3 몇이었냐? 3루트 2였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라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거든. 자, 왜 안 되냐? 뭐 삼각형이 안 돼? 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개념 뭐 있었지? 기본 기술?
삼각형 결정 조건 하는 기본 기술 뭐 있었지? 삼각형의 세 변의 크기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놈이 있을 거야. 최소 둘이 맞짱 떠서 얘는 이겨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맨날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짝대기로 설명해 주잖아. 얘가 제일 긴 변인데 나머지 두 변이 이거밖에 안 되면 삼각형이 안 된다고 맨날 보여줬던 거 아니야? 그지? 남은 잣밥 둘이서 힘을 합쳤을 때 얘를 이길 수는 있어야 돼.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길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삼각형이 불가능한가? 확인해 볼 수 있지. 방법은 제일 긴 거 누가 제일 커? 아니 이것들 제곱근 대소가 제곱해봐라. 이건 제곱하면 16, 이건 제곱하면 18. 얘가 제일 크다. 그럼 확인해봐야지. 그럼 나머지 잣밥 둘이 해가지고 둘이 맞짱을 떠서 얘를 이겨야 되는데 되나? 보면 애매할 거야. 왜냐면 요게 대충 근사값 따지면 4 더하기 이게 0. 몇이잖아? 4점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게 루트 18이기 때문에 루트 16보다 좀 크지. 4점. 자, 이걸로는 판별이 안 돼. 삼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그 다음 넘어가는 건 뭐가? 그래, 저 단이라는 게 여기랑 여기랑 예각이라고 준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건 그 다음 넘어가서 중3 때 피타고라스 때 같이 배웠던 뭐 판별하는 방법? 예각, 둔각, 직각, 삼각형 판별하는 대로 가야지. 또 까먹었지.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판별하는 방법은 직각, 삼각형에서 출발. 잣밥 둘이 제곱해서 힘을 합쳤을 때 빗변과 같으면 직각. 이러면 예각, 둔각, 예각, 둔각, 둔각. 그러니까 상상하라 그랬잖아. C제곱이 크다고 여기가 더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반대로 이렇게 되면 예각. 아마 저것까지 가야 되겠네. 그럼 자,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는 판별이 안 났으니까 제곱을 시켜보면 이쪽이 제곱하면 2분의 1. 얘가 제곱하면 16. 얘가 제곱하면 18이야. 자, 맞짱 떠봐. 둘이 더하면 얘 이기냐? 누가 더 커? 둘이 더해도 얘가 더 크지. 빗변이 더 큰 거지. 그럼 뭔 삼각형 돼? 둔각. 안 되잖아. 저 알파 베타 여기랑. 자, 그러니까 어디가 둔각이 되는 거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둔각이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그림이잖아. 여기서 걸려서 안 되는 거야. 저 조건 때문에. 되냐? 됐지? 자, 최고참 계수가 1인 4참수라고 그랬고, 요거는 뭐 바로 해석 가능하지.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평행 이동하는 관계, 1이 경계선.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거나 해줍시다. 연속이랑 미가 먼저 하자. 연속 조건은 뭐 그냥 원래는 극한을 넣어야 되지만, 극한식을 세워야 되지만, 그냥 넣어도 되는 형태. F1이랑 밑에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2가 같다. 그 다음 미분 가능성 조건도 바로 써줍시다. 이렇게 평행 이동만 발생하는 함수는 저거 저대로 미분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에는 미분은 F'X고 대신 구간은 오픈해주고 아래 거 이걸 당연히 미분하면 날라가고 요거 그러니까 이놈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일로 옮기고 거기서 도함수를 구하고 다시 이동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뭐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겉모양 미분에 속의 거 미분하는 그 방법 그냥 슬쩍 알려준 거 그거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속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지만 지금은 도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으로 미분 가능성 조사를 해도 되는 경우, 그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그럼 따라서 저 위에다 넣고 하면 뭐야 이거? 이거랑 같다 정도까지. 됐지? 됐지? 그 다음 할 일들 또 해보면 야 gx 위에 0, 라고 했거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줬거든. 야 근데 이것도 뭐 많이 줬네. x좌표가 0이잖아? 왜 여기 소속이야? 맞지? 다시 말하면 이 힌트는 그냥 fx위라고 생각해도 되지. 위에 0, f0에서의 접선식을 준 거라고 봐도 되지. 구간이 마침 딱 저기 fx위잖아. 자, 이러면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이 점 여기도 지난다는 소리잖아.
0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네. F0은 1. 뭐가 막 나오는데? F0이 1이야? F1은 3. 일단 이 문제는 지금 14번에 14번이라고 박혀 있는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도 못 찾았으면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거야. 안 돼. 어려운 게 있나 여기에? 문제를 잘 읽고 주어진 상황 해석을 잘 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울기도 2잖아. 접선의 기울기 2잖아.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잖아. 맞아? fx 위에 x좌표가 0인 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잖아. f 프라임 0이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f 프라임 1도 0. 2.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뭐 14번 문제라는 핑계 대지 마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9번, 10번, 11번, 12번에서도 쓸 수 있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이야. 맞냐? 그래서 야, 4차 함수야. 힌트 4개 있어. fx까지도 찾아줘. 이게 14번이라서가 아니라 이거 지금 fx까지는 찾아진다.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fx까지는 찾아진다. 되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럴 때 괜히 우리가 맨날 이제 다항함수랑 뭐 찾을 때 막 이렇게 접한 거 하면은 우리 막 그런 거 막 이러면서 여기 뭐 직선식 이렇게 막 놔가지고 막 빼기 함수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찾고 막 그랬지, 그지? 그런 게 괜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정직하게 세우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 쪽에는 불교 0 넣으면 1, 1 넣으면 3 뭐 없어. 이쪽에서 가능은 하지. 도함수 그래프가 지금 보면 0 넣으면 2고 1 넣으면 2야. 4차 함수니까 얘는 3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최고차함계수는 4차 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1이면 미분한 거 최고차함계수는 4고 0 넣으면 2, 1 넣으면 2라. 뭐 예를 들어 요 정도까지는 설정일 수 있겠지. 근데 3차 함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잡히고 이렇게. 맞아? 근데 얘는 오히려 이것도 불편해. 왜? 이렇게 해서 얘를 멋있게 구하면 뭐 할 거야? 저 F인트 쓰려면 적분하러 올라가야 되지. 이거 다 전개해야 되잖아. 맞아? 이럴 땐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x 잡는 게 훨씬 낫다. 전개된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짬 차이지. 너네들 이거 보면은 상수항 나오잖아. 이거 보면 이거 1차항 개수잖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나오는 거. 따라서 바로 즉석해서 1차항 개수가 2일 거고 상수항이 1일 거다. 이게 왜 2예요는 다시 말하면 너 이거 여기가 1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해봐 그럼. 여기도 C라고 놓고 미분해서 0 넣어봐. 넣어보면서 계속 그런 걸 데이터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구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계속 쌓여야 실력이 느는 거야. 이거 당연히 2지.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뭐 됐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3이다. 미분하기도 편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0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세팅보다는 지금은 그냥 가장 정직하게 다항함수의 본질적인 세팅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다 나오지. 내가 계산은 안 할게.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A 값이 -2 잘 집어넣어서 연립 계산해 주시면 B 값이 1이 나오면서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봐라.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 있나? 잘 모르겠어. 됐냐? 이제 점 생각. 자,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 G'이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T값 찾아야 돼. 우리는 fx니까 자, 그런 식의 과정을 생각하면 되겠네. 일단 여기에서 다 찾자. 2가 되는 거. 그 다음 얘는 이거 봐봐.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평행이동으로 이용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용.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좀 더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방법 찾아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정식을 세워야 돼. 는 2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따라서 G'T가 2가 되는 걸 찾고 싶으면 일단 여기 1보다 작은 쪽은 그냥 저 프라임 가지고 보면 되니까 F'T가 2가 되는 거 바로 식 세워서 찾아주면 되지.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t. 야, 계산도 편하네. 는 2가 되는 거 찾고 싶으니까 여기 상수항 알아서 잘 뒤지시고. 됐냐? 근 찾는 거지. 이럴 때 특히 조심해. 아까 속도가 속도처럼 t 약분하면 안 된다. 그 0 찾아야 돼. 그것도 근이야. 그냥 묶어줍시다. 2로 약분하고 t로 그냥 2t로 묶을게.
이 약분해도 되는데 괜히 계산 틀리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거 묶을 땐 항상 이렇게 잘 묶어놨으면 빠르게 눈으로 전개도 해봐. 검산도 그 자리에서 해봐. 뭐 이런 검산을 뭐 굳이 문제 다 풀고 다시 그럴 필요 없어. 풀면서 하는 거야. 풀면서. 됐어.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도 여기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 이제 2는 그냥 약분 안 할게. 찾았다. 0, 2, 야, 3개가 다 나오네. 1까지 된, 그러니까 여기에 구간은 없지만 어차피 거기 미분 가능이라 그래서 그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존재하거든? 거기가 지금 그 1인 경우에도 지금 2라고 한 거니까. 맞아? 따라서 지금 벌써 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3마리 찾았어. 됐냐? 실은 여기서 눈치 있으면 바로 답 나올걸? 아니, 이 X축도 필요 없어. 아니, 저 그래프가 지금 여기 X는 1을 경계로 여기에 fx가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 3개를 찾은 거거든? 아씨, 1은 여기다 만들자. 이렇게 찾은 거거든? 2분의 1, 0. 그리고 여기엔 뭘 그려야 돼? 뭘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얘를 한 칸, 두 칸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t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요 x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실은 저 위로 올라간 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그 x좌표 안 변하잖아. 그냥 얘네 그대로 옆으로 한 칸 밀면 그게 쪼로로. 즉 얘가 옆으로 한 칸 오면 1이 될 거라 이건 뭐 추가되는 건 없고, 얘가 옆으로 한 칸 가면 2분의 3 있을 거고, 얘가 옆으로 한 칸 가면 2로 가겠지. 요 5개네. 끝. 한번 시각화를 위해서 한번 그림도 한번 표현해 보면 fs가 4차 함수잖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렇게 찾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좌표 3개를 여기가 0. 시각화만 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 좀 멀지만 여기가 1. 뭐 이렇게 3개를 찾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어차피 이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왼쪽만 쓰는 그래프야. 맞지? 여기만 쓰고 여기는 지우는 거야. 됐어? 근데 그 다음 옆에다 그릴 애가 얘를 한 칸, 두 칸 밀어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미분 가능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정확히 한 칸, 두 칸 와서 요 부분이 여기로 붙어야 될 거야. 다시 말해, 이게 색깔이 좀 겹치겠지만 잘 봐.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요 빨간 부분이 이렇게 와서 붙을 거라고. 됐어? 됐어? 요 빨간색 부분이 그대로 와서 여기부터 와서 이렇게 붙을 거라고. 얘가 일로 온 거고, 얘가 한 칸, 두 칸 가서 일로 온 거고, 얘가 또 한 칸, 두 칸 가서 여기 이렇게 온 거라고. 시각화를 해본다면 굳이 안 그려도 되지만. 됐냐? 15번. 이것도 꽤 할만하게 나왔지? 방향성이 너무 뚜렷해.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어. 6번째 항 주고 첫째 항 찾아라. 이건 내려가란 소리 아니야. 무조건 역주행하란 소리지. 그치? 따라서 내려갈 준비해 줄게. 자, 내려갈 거니까 AN으로 정리를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얘네가 N을 옆으로 곱해서 넘겨줘야 되지. 그러면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여기 조건은 N이 AN의 약수 그대로야. 야, 약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표현하자. N이 이놈의 약수다를 그냥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도록 할게. 이 문제에서만. 됐지? 됐지? 너네들 문제 풀 때도 뭐 알아서 매번 약수인 경우 쓰기엔 너무 좀 그렇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 넘기고 3 나눠주면 요래 될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게 아니어야 되지. 자,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항상 내가 주의하라고 한 게 이쪽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 내려가는 관계 시간,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건 괜찮아. 그냥 나오는 거에서 빼기 1, 나누기 3, 그지? 근데 그 안에도 n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조심해서 봐. 그 안에도 n이 있을 때는 내려갈 때마다 저 n 값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조금 생각은 잘 해줘라.
어쨌든 지금은 뻔하게 내려가는 게 확정이니까 6번째 항부터 내려가 보자. 즉, 안 헷갈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한번 천천히 넣어보면 되지. 야, 5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n에다가 몇을 넣어야 돼? 이제 넣어서 윗길로 가고 아랫길로 갈 거 아니야? 5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n에다 넣어야 되는 숫자가 몇이야? 5를 넣어야 되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지금 n에는 5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천천히 n에다가 5를 넣어주면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A6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A6에서 1 빼고 나누기 3 하는 거고 여기는 5가 A5의 약수인지 5가 A5의 약수가 아닌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됐나? 자, 가보자. 즉 2에서 출발해서 자 윗길로 가면은 그러니까 5 곱하기 A6이란 얘기는 그 5 곱하기 2에 얘가 A6이잖아. 3 곱하란 얘기라고 보면 되지. 얘가 10. 내려갈 때는 실은 n 값은 딱히 상관없지. 2에서 빼기 1 한 다음에 나누기 3이라 3분의 1. 야, 탈락.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어. 10 왔고.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해야 돼? 5가 A5의 약수인가? 즉, 여기에 쓰이는 5가 A5, 이 계산 결과의 약수인가? 즉, 5가 10의 약수가 맞나를 봐야 되는 거고, 맞지? 오케이, 통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헷갈린다면 천천히 넣어가면서 하고 점점 가면서 속도 붙이면 돼. 오케이, 됐어. 그러면 4번째 항을 찾을 때는 윗길과 아랫길을 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찾으려는 그 문자를 넣어야 되는 거라. 이게 지금 n에다가 4가 들어가는 상황. 그럼 10에서 위로 가면 4 곱하기 A5가 즉 4 곱하기 얘가 여기에 수치가 딱 쓰여지는. 그 다음 봐야 되는 약수는 4가 40의 약수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름 빠른 단계에서 이제 자기가 패턴을 딱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올려야지. 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윗길은 다 될걸? 왜냐면 1로 가면 여기는 n이 3인 경우잖아. 그럼 여기 계산 결국 3 곱하기 40을 해놓고 3이 40의 약수냐. 당연하지. 그걸 곱했는데. 그러니까 윗길은 지금 뻔하게 계속 될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당연히 3이 120의 약수지. A2, A1까지 가자. 자, 그럼 여기에서는 n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2 곱하기 120. 240. 여기는 그대로지. 왜냐면 이제 1 곱하기 120이잖아. 도착. 됐지? 자,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스타일이 있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고. 한쪽이 너무 뚜렷하면 일단 한쪽으로 쭉 달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야, 여기 뭐 보는지 알겠지? 빼기 1 해가지고 나누기 3 해야 돼. 나눠줘야 돼. 240에서 1을 빼면 239인데 그게 3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안 되네. 그럼 120은 이 아래쪽 되냐? 120에서 1 빼면 119. 3으로 안 나눠지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보는 거잖아. 그치? 안 돼. 40은? 요거 된다. 그치? 40에서 1을 빼면 39고 나누기 3 하면 13 되네. 그런데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될 거. 이 자리는 n이 3인 자리였다? 즉,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는 3이 13의 약수가 아니어야 돼. 여기는. 근데 아니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 주자. 올라갈 때 이쪽 라인이 n이 2인 라인이었으니까 2 곱하기 요거 될 테니까 26. 그러면 올라가면 여기 26. 첫째 항 하나 더 26도 있어. 그 다음 26에서 내려가면 25가 돼서 3으로 안 나눠져. 13에서 내려가면 12라 나눠지긴 하네. 4 되네. 맞아? 근데 여긴 왜 안 돼? 여기가 n이 2라인이야. 이러면 이제 여기서 2가 4의 약수가 안 돼야 되는데 약수야. 여긴 그래서 안 돼. 뭐 많이 해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남은 거 마저 채워야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거도 내려갈 수 있지. 10에서 1 빼면 9고 나누기 3 하면 여기 3이네. 얘만 지금 얘만 생존자지. 그럼 그쯤 됐으면 이제 3은 조금 뭐 넉넉하게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은 자네들이 잘 해보시면 이쪽은 올라가는 거 밖에 안 될 겁니다. 아래 해보면 다 안 돼. 됐지? 따라서
하나, 둘, 셋. 요 정도 풀만하지, 이 정도. 20번에 그래도 초반에 스타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못 가더라도 초반에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앞번호 때 문제 90, 11, 12번 때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 요것까지는 해보자. 할 일 있지? 할 일 있지? 그건 다 했어? 할 수 있어? 그지? 구간에 X가 있고 안에는 그냥 T밖에 없는 상황 해줄 일 3 집어넣어줘야지. 지금은 뭐가 나오네. 양변에 X에 3을 집어넣으면 0이다. 야, 이러면 F3 제곱이 0이면 그냥 F3이 0인 거지. 딱 하나. 그 다음 미분해야지. 양변 X로 미분 잘해줍시다. 야, 요거 미분은 수투에서도 하는 거야, 저거. 그래서 겉모양 미분해서 EFX 하고 속의 거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났지. 근데 이제 저거는 원래는 저거 증명 자체도 곱미분으로 하지. 저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 곱미분하면 되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따라서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안에 막 X 있어가지고 빼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네. 자, 그러면 일단 2는 상수라서 약분이 가능하고, 자,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나왔네. 지금 여기 보면 양변에 fx가 있는데 저 fx 그냥 죽여도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언제나 수학에서 나눗셈을 할 때는 0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 그랬어니. 따라서 여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중요한 게 들어가네. 즉 fx가 0이 아니면 약분되고 프라임은 요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f'x는 x제곱 플러스 2x. 그럼 fx가 0이면, 근데 이거는 웃긴 게 그러니까 fx가 0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fx가 그냥 0인 거야. 됐냐? fx가 0이면 그거지. 그래, fx 0, x축. 그러니까 x축.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것도 N기출이나 이런 데서 간간히 우리 연습했었던, 몇 번 해봤었던 소위 선택형 함수라고 하는 얘로 그리던가 얘로 그리던가 골라서 그려나가는 이제 시리즈라 볼 수 있겠지. 따라서 자, 일단 요 위에 거는 도함수니까 fx로 올라가 줍시다. 올라가야지.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야.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거는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저기 도함수 나와 있잖아. 저 F'만 잠깐만 그려보면 이거라서. 그치? 그러니까 fx의 개형은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철창도 아주 이쁘게 칠 수 있겠네. 단지 저 C 때문에 얘가 X축 위치는 모르는 거야. 됐어? 어쨌든, 따라서, 지금,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fx를 찾아야지 이걸 할 수가 있지. 근데 fx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선택형 함수. 얘 또는 얘야. 그리고 이건 선택하기 전에 이미 나왔던 거야.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됐냐?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렸다 쳐.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x축이 좀 땡기는 걸 하면서 이제 x축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선택.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래서 이제 얘를 타가지고, 노란 라인을 타다가. 따지면 여기에서 갑자기, 야,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 헤어져.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가다가. 별치를 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됐냐?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맨 위에 전체 집합에서 fx는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게 갈아타면 안 되지.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맞아? 갈아타려면 만나는 지점에서 안 뾰족하게 갈아타야 돼. 즉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갈아타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x축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 대충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를 놓고 후보가 잡혀야지. x축이 일단, 그러니까 이거부터 할게. 자, 이것도 배제하면 안 돼. 자, 제일 단순한 방법.
선택형 함수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 안 갈아타도 돼. 한 우물만 파도 된다고. 그럼 뭐 여기 없잖아. 안 갈아타도 돼. 따지면 그냥 나 fx 할래. 그러면서 나 그냥 바닥에 붙어 살래. 이걸로 끝내도 돼. 그리고 추가 조건 확인은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되거든. 지나가지 당연히 3,0 지나가지. 그지? 그냥 이래도 돼. 아니면 그냥 나 x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얘만 타도 돼. 얘만. 그냥 저거만 지켜도 돼. 나 그냥 저기 바닥에 붙어 사는 생활을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 나 그냥 이거 할래 하고 얘만 해도 돼. 대신에 얘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3,0 지나가게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철창 쳐놓는 거 보면 아마 내가 x축을 안 갈아타고 얘만 탄다고 치면 아마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지나가야 돼. 맞냐? 이것도 돼,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찾아야지. 최소 구하래잖아. 그치? 그럼 일단 두 개부터 찾고 가자. 자, x축만 되는 거, 요거 돼. 요거 확실히 돼. 요거 확실히 돼. 이게 1번 케이스라고 합시다. 그 다음 2번 케이스, 그냥 요렇게 된 경우라고 합시다. 그리고 구해주자. 그럼 얘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F3 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 몇이야? 3, 3, 9.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니까, C가 마이너스 18이면 되네. 요거도 분명히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야. 맞지? 됐지? 그리고 이제 변칙적으로 갈아타는 경우 봐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갈아탄다고 한정했을 때 갈아타는 패턴이 있었지, 아까. 미분 가능하게 갈아타야 돼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면 이건 못 갈아탄다. 갈아탈 데가 없지. X축을 매끄럽게 이렇게 갈아타고 들어가려면 요런 데서 갈아타야 되잖아. 맞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1번. 여기가 X축인 경우. 아니면 2번.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자, 하나씩 해볼게. 자, 하나씩 해보자. 1번. 여기가 X축인 경우 먼저 해보자. 자, 여기가 X축인 경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가능한 거 다 해보자. 자,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해서. 갈아타기로 했으니까 갈아타려면 이제 여기서 갈아타야 되지. 그리고 지금 생긴 거 보면 갈아탔으면 멈출 수 없어, 이제. 쭉 가야 돼. 왜?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 갈아타면 안 되잖아. 갈아탈 수도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X축을 먼저 타고 오다가 이렇게 갈아타도 되지. 자, 근데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안 돼. 빨간색만 되네. 요거만 되네. 오케이. 찾았어. 세 번째 케이스 찾았어. 빨간 거야, 빨간 거. 요거 되는 거 찾았어. 됐지? 그 다음. 난 지금 설명하면서 그림을 지웠다 하면서 풀고 있으니까 졸라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자네들은 이제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빠르게 상상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따 찾아가지고 풀어야지.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정답을 찾아보자. 뭐 되냐? X축으로 타고 오다가 여기서 갈아타서 올라가면 안 되지. 3,0 지나야 되니까. 얘는 그럼 요거 되겠네. 요거 되겠네. 됐냐? 요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됐지? 자, 이제 우리가 할 일 하자. 자, 얘 그림도 그려줄게. 그림을 신경 써서 그리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저건 안 그려도 되지. X축 됐냐? 자, 이제 그럼 구하는 거 봅시다. 자, 구하는 게 뭐였냐 하면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정적분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지. 구하라는 게 이거 최대 최소 구하래잖아. 정확히는 이거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m이라고 잡고 둘이 빼래. 자, 이러면 이제 자네들은 수학적 넓이로 생각하면 되지. 수학적 절대값이 없어. 부호가 존재하는 수학적 넓이의 최대 최소라고 보면 돼. 그럼 일단 X축은 배제해도 되지.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딱 봐도 옆에 양수인 값, 음수인 값 대놓고 저렇게 가능한 애들이 쫙 있는데 얘는 아니야.
최대 누구야? 요 그림이지. 유일하게 마이너스 3, x축이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 x축 위로 튀어나와서 수학적 면적이 양수인 놈은 얘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 이 그림은 여기잖아. 여기인데 심지어 여기에 면적이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나올 거야. 그리고 얘가 최소겠네. 얘가 지금 그림상 얘가 여기가 지금 순수 면적은 얘가 제일 넓겠지. 근데 심지어 거기에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거든. 얘가 최소겠네. 이만큼이 마이너스 붙을 거 아니야. 그지? 되냐? 그럼 계산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그림을 제대로 정확하게 특징을 못 잡았으면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 이제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 지나가는 fx 따로 찾을 수 있지. 적분 계산하고. 그 다음 또 저 그림. 요거는 이제 뭐 이 그림의 식은 찾아놓긴 했지만 이것도 적분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시간 또 다 버리는 거고. 대충 눈치까지 않아? 여기 면적이 m. 됐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면적 S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여기 빨간 부분의 면적이다. 면적을 S2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m을 계산하면 저거는 m은 저 S1 값이 순수하게 양수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정적분이잖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렇겠지? 맞아? 둘이 빼래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둘의 순수한 면적의 합을 구하면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지금 퍼즐 딱 보이지? 이거 저 딱 갖다 내면 딱 여기 아니야. 딱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갖다 붙여놓으면 저거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정답. 적분 다 하고 앉아있으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거지. 됐냐? 직사각형 넓이니까 뭐 여기 길이는 당연히 3이고 그지? 마이너스 3부터 0이니까 여기만 찾으면 되네. 여기는 그냥 여기 F형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의 관계식은 여기 찾아놨고 뭐야? 마이너스 18이야. 아 그럼 여기 길이는 18이겠네. 따라서 둘이 곱하면 54 정답.